혹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식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 답이 바로 600년 전 조선에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 위대한 왕이 품었던 이 거대한 꿈이 어떻게 21세기 최첨단 기술과 만나서 되살아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말이죠, 어떤 병을 딱 검색하면 2000년 전 고대 처방부터 바로 오늘 나온 최신 연구까지 그 모든 지식의 역사가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시간여행 지식 엔진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엄청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미래적인 꿈의 청사진이 이미 600년 전에 그려졌다는 겁니다. 바로 과학을 정말 사랑했던 군주, 세종대왕이 기획했던 바로 그 기념비적인 프로젝트, 의방유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대체 얼마나 거대했는지 이걸 아주 실감나게 보여주는 비교가 하나 있어요. 당시 농업기술을 집대성한 책이 농사직설인데 이것과 비교하면요, 의방유치의 정부령은 그냥 압도적입니다. 그 차이가 무려 수천 배에 달했으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5세기 조선에서 의학지식이라는 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방대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걸 아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의방유치의 진짜 혁신은요, 단순히 정보를 많이 모았다는 데 있지 않아요. 핵심은 바로 그 정리 방식,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철학에 있었습니다. 특정 병에 대한 기록들을 그냥 쌓아둔 게 아니라 그 기록이 실린 책에 쓰인 순서,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배열을 한 거예요. 아니, 그냥 순서대로 정리한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이게 왜 혁명적이었을까요? 바로 이 연대순 배열 덕분에요. 의사들은 한 질병에 대한 이론과 처방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 그 지식의 계보를 마치 영화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모든 학설을 비교하면서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지능형 데이터베이스였던 셈입니다. 이건 그냥 정보 수집을 넘어서요, 지식 그 자체에 맥락과 역사를 부여한 데이터 관리의 정말 위대한 도약이었어요.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이 의방유치의 진정한 가치는요, 어쩌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인류의 지식을 구해낸 하나의 타임캡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용수보살 안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고대 인도의 아주 정교한 안과 수술법이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 그 원본은 지구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이 놀라운 의술이 걸어온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이 기술은 실크로드를 건너 중국까지 전파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지식의 발원지에서조차 원본은 점점 그 형태를 잃어갔죠.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지식이 머나먼 조선 땅에서 살아남은 겁니다. 왜냐고요? 바로 세종의 학자들이 그 내용을 거의 통째로 의방유치에 기록해두었기 때문이죠. 야, 사라질 뻔한 인류의 유산이 정말 머나먼 이국 땅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겁니다. 이 수술이 바로 금침술이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금으로 만든 얇은 침을 눈에 찔러 넣어서 뿌옇게 변한 수정체를 아래로 뚝 떨어뜨려서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어요.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긴 한데 당시 빛을 잃어가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꾸는 기적 같은 희망이었겠죠. 결국 세종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유용한 책 한 권을 만드는 걸 넘어서 잊힐 뻔했던 인류의 역사를 통째로 구해내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지식들을 위해서 거대하고 안전한 지식의 방주를 만들어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위대한 비전이 6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 세종의 꿈을 잇는 하나의 제안으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종욱 박사님이 제안한 전의서 동시 번역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그냥 비슷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세종이 꿈꿨던 바로 그 목표, 그러니까 의학 지식의 총체적인 집대성과 체계화를 21세기에 완성하려는 세종의 꿈에 대한 직접적인 계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2000년 동안 기본 개념이 변치 않고 이어진 동아시아 의학의 연속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로 쫙 꿰뚫어 보자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를 통해서 과학의 실험적 검증에 버금가는 역사적 검증을 이루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처방이 수많은 시대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이거 효과 있다고 이야기했다면 그 자체로 엄청난 신뢰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빅데이터 검증인 셈이에요. 자, 그런데요. 세종시대에도 수십 년이 걸렸던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오늘날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AI가 사람 눈처럼 공문서를 읽어내는 OCR 기술로 모든 기록을 디지털 텍스트로 바꿔요. 그 다음엔 이 방대한 텍스트 안에서 약제, 질병, 처방 같은 핵심 정보들을 쏙쏙 뽑아내서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계망을 구축하는데 이걸 지식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뭐랄까? 의학 지식의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대의 지식망을 현대 생물학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과거의 지혜와 현대 과학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세종대왕이 흩어진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거대한 지식의 방주를 만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AI라는 기술로 그 지식의 바다를 자유롭게 탐험하는 시간 여행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셈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AI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하는가?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보상은 과연 뭘까요? 노벨상을 받은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신인 이야기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1960년대 중국 과학자들이 제비쑥에서 이 성분을 추출하려고 했는데 이게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 연구원이 정말 우연히 4세기 중국 의학서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생즙을 짜서 써라, 끓이지 마라. 당시 일반적인 추출법은 약재를 물에 넣고 팔팔 끓이는 거였는데 고대 의서는 정반대로 생즙을 쓰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추출법을 딱 바꾸자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와, 1600년 전의 기록 한 줄이 현대 과학의 돌파구를 열고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사례가 있습니다. 의아리라고 불리는 약재 위령선인데요. 이게 원래 신라의 한 스님이 당나라 사람들의 고질병을 고향 약초로 고쳐주면서 중국에 알려졌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위령선은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개발한 관절염 신약의 핵심 성분으로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신약을 개발하고 전통 처방의 가치를 입증하고 나아가 미래 의료 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역동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 세종의 꿈이 AI의 날개를 달고 미래 의학의 청사진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6000년 전에 낡은 책 한 구절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그 오래된 책장 어딘가에 또 어떤 잃어버린 세계의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과거야말로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